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72세 김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폈다. 뼈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30년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 세수를 하고 낡은 청소복을 입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오늘도 출근해야 한다. 서진종합건설. 30년간 다닌 회사.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1월 아침은 차가웠다. 손이 시렸다. 장갑을 끼고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40분 후 회사 앞에 도착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서진종합건설 간판이 새벽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순자는 직원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다. 청소부 전용 통로였다. 지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회색 유니폼. 가슴에 새겨진 이름표 김순자. 사원번호 89만 42. 락커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아기 사진. 핏덩이처럼 작은 아기가 흰 천에 쌓여 있었다. 45년 전 사진. 순자는 사진을 만졌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그리고 락커를 닫았다. 청소도구를 챙겼다. 걸레, 청소약, 진공청소기, 유리 닦는 천. 무거운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28층. 임원실 구역.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다. 대리석 바닥이 매끄러웠다. 순자는 걸레질을 시작했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걸레로 닦았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익숙했다. 30년이면 익숙해진다. 복도 끝 회장실 문 앞에 섰다.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다. 회장 이서진. 순자는 그 이름을 오래 보았다. 이서진. 45세. 이 회사의 최연소 여성 회장. 작년에 취임했다. 순자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가죽 의자, 통유리 창문.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다. 순자는 청소를 시작했다.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2024년 구조조정 계획. 순자는 그 제목을 보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구조조정. 요즘 회사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였다. 순자는 서류를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먼지만 털었다. 오전 7시. 청소가 끝났다. 순자는 직원 식당으로 갔다. 아침 식사를 했다. 쌀밥, 된장찌개, 김치.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먹었다. 다른 청소 직원들과도 말을 섞지 않았다. 30년간 혼자 밥 먹는 게 습관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27층, 26층, 25층. 하루에 4개 층을 청소했다. 오후 1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인사팀 직원이 찾아왔다. 김순자 씨? 네. 잠깐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어요? 순자는 일어났다. 무릎이 뻐근했다. 인사팀 사무실까지 걸어갔다. 15층. 문을 열고 들어가자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김순자 씨,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나이가 72세이시고 정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방침상 고령 직원은 퇴직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짐 챙기시고 퇴근하세요. 순자는 서류에 사인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30년. 이렇게 끝나는구나.
탈의실로 돌아왔다. 락커를 열었다. 아기 사진이 보였다. 순자는 사진을 떼어냈다.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유니폼을 벗었다. 개인 옷으로 갈아입었다. 낡은 패딩, 청바지, 운동화. 락커 문을 닫았다. 30년 쓴 락커. 이제 남의 것이 된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회사 정문을 지나며 뒤돌아봤다. 30층 건물이 하늘을 찔렀다. 저 28층 회장실에 있는 사람. 내 딸.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걸었다. 1979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밤. 27세 김순자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비명을 질렀다. 으아! 진통이 밀려왔다. 뱃속에서 무언가 빠져나오는 느낌. 간호사가 소리쳤다. 힘주세요. 순자는 이를 악물었다. 땀이 얼굴을 적셨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다. 으아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올렸다.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애예요. 순자는 아기를 보았다. 작은 얼굴, 꼭 쥔 주먹, 울음소리. 세상에 태어난 지 1분. 간호사가 아기를 씻기고 흰 천으로 감쌌다. 순자의 품에 안겨줬다. 따뜻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눈을 떴다. 까만 눈동자가 순자를 보았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에 왔다. 산모님, 출산비와 입원비 총 38만 원입니다. 퇴원 전에 수납해 주세요. 순자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 든 돈은 5만 원. 전 재산이었다. 저, 돈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가족이 없어요. 순자는 혼자였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오빠는 연락이 끊겼다. 아기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갔다. 순자는 공장에서 일했다. 월급 15만 원, 월세방 8만 원, 밥값 5만 원. 남는 돈이 없었다. 임신 중에도 일했다. 배가 불러와도 기계 앞에 섰다. 출산 당일까지 일했다. 그리고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왔다. 일단 퇴원은 안 됩니다. 비용 해결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의사는 나가고 순자는 아기를 안았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가 고요했다. 순자는 아기 얼굴을 쓰다듬었다. 보드라운 피부, 작은 코, 앙담은 입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밤 10시 병실 불이 꺼졌다. 간호사들도 교대 시간이었다. 복도가 조용했다. 순자는 결심했다. 도망가야 한다. 아기와 함께는 살 수 없다. 차라리 입양을 보내는 게 낫다. 순자는 아기를 들었다. 흰 천에 쌓인 아기. 눈을 감고 있었다. 순자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킬 수 없어서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 간호사실 문 앞에 아기를 내려놓았다. 흰 천 위에 쪽지를 올렸다. 이 아이 입양 보내주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1952년 3월 5일생. 부탁합니다. 순자는 아기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작은 얼굴, 평화로운 표정, 그리고 돌아섰다. 계단으로 내려갔다. 1층, 지하 주차장. 밖으로 나왔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순자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순자는 공장을 그만뒀다. 서울로 올라왔다. 청소 일을 시작했다. 식당 청소, 빌딩 청소, 아파트 청소. 손에 잡히는 일은 다 했다.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다. 잠은 하루 4시간. 돈을 모았다. 아기를 버린 죄책감을 일로 묻었다. 3년 후 1982년 서진종합건설 청소부 모집 공고를 봤다. 장기 근무 우대. 순자는 지원했다. 합격했다. 그렇게 30년이 시작됐다. 아기는 입양됐다. 좋은 가정으로. 이름은 이서진. 변호사 부부의 외동딸로 자랐다. 명문대 졸업. MBA 취득. 서진종합건설 입사. 임원 승진. 그리고 회장. 하지만 서진은 몰랐다. 자기가 입양하라는 것도, 친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양부모는 말하지 않았다. 내가 우리 딸이야라고만 했다. 서진은 행복했다. 부족한 게 없었다. 순자는 신문에서 서진의 기사를 봤다. 2010년 서진건설 막내 임원 탄생. 이서진 상무 최연소 승진. 사진이 실렸다. 45세 여성. 정장 차림.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빛. 순자는 사진을 오래 보았다. 그 얼굴이 아기 얼굴과 겹쳤다. 같은 코, 같은 입술. 틀림없다. 내 딸이다. 순자는 신문을 접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5년간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왜? 내가 나타나면 딸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입양 사실이 알려지면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청소만 했다. 그림자처럼. 2009년 3월 2일 월요일.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했다. 그날은 신입사원 입사일이었다. 회사 로비에 환영 현수막이 걸렸다. 2009년 신입사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순자는 로비 바닥을 닦았다. 오전 9시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젊은이들, 20대 후반, 들뜬 얼굴들. 순자는 구석에서 걸레를 짰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순자는 강당 뒤쪽에서 청소를 했다. 무대 위로 임원들이 올라왔다. 인사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한 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됐다. 김민수, 서울대 경영학과. 박지영, 연세대 건축학과. 그리고 한 이름이 불렸다. 이서진, 고려대 경영학과, MBA 하버드. 순자는 걸레를 들던 손을 멈췄다. 이서진. 그 이름. 무대를 보았다.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30세쯤. 단발머리. 검은 정장. 똑 부러진 인상.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단단했다. 박수가 터졌다. 순자는 그 얼굴을 보았다. 심장이 뛰었다. 그 얼굴을 안다. 30년 전 병원에서 본 아기 얼굴. 작은 코, 앙다문 입술, 까만 눈동자. 그대로였다. 커서 이렇게 됐구나. 순자는 가슴을 눌렀다. 숨이 막혔다. 걸레를 떨어뜨렸다. 툭 소리가 났다. 몇 명이 뒤를 돌아봤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강당을 나왔다.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보았다. 60세 얼굴, 주름, 흰머리, 손은 거칠었다. 청소 30년의 흔적. 이런 내가 저 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 내 엄마야? 말도 안 된다. 순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말하지 말자. 그냥 지켜보자. 멀리서. 서진은 영업팀에 배치됐다. 12층. 순자는 12층 청소를 자원했다. 제가 12층 하겠습니다. 청소팀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거기 계단 많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자는 12층을 맡았다. 매일 아침 서진의 자리를 청소했다. 책상, 의자, 키보드. 서진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게 깨끗했다. 서진은 몰랐다. 누가 청소하는지. 어느 날 아침, 서진이 일찍 출근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걸레를 떨어뜨렸다. 서진은 순자를 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다. 서진은 전화를 받았다. 네, 이서진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다.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내 딸의 목소리. 처음 듣는 목소리. 한 달이 지났다. 서진은 일을 잘했다. 영업 실적 1등. 프레젠테이션도 완벽. 임원들이 칭찬했다. 이서진 사원, 장래가 촉망되는군. 순자는 구석에서 그 말을 들었다. 자랑스러웠다. 내 딸이 잘하고 있구나. 동시에 슬펐다. 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1년 후 서진은 대리로 승진했다. 2년 후 과장, 5년 후 부장, 10년 후 임원, 15년 후 회장. 순자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항상 그림자처럼. 서진이 야근할 때 순자는 밤 9시에 청소를 했다. 서진이 회의할 때 순자는 회의실 청소를 했다. 서진이 승진 축하 파티를 할 때 순자는 식당 청소를 했다. 서진은 순자를 몰랐다.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었다. 서진은 청소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순자는 괜찮았다. 딸이 행복하면 됐다. 내가 누군지 몰라도 됐다. 그냥 건강하고 성공하면 됐다. 순자는 그렇게 15년을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다. 딸이 결혼했을 때 순자는 초대받지 못했다. 당연했다. 청소부니까. 순자는 신문에서 결혼 소식을 봤다. 서진건설 이서진 상무, 의사와 결혼. 사진이 실렸다. 웨딩드레스 입은 서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오래 봤다. 예쁘다. 행복해 보인다. 그걸로 됐다. 3년 후 서진은 이혼했다. 신문에 나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서진의 책상에서 이혼 서류를 봤다. 청소하다가 우연히.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딸이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울었다. 좁은 원룸에서 아무도 모르게. 2020년 1월 서진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언론이 떠들었다. 서진건설 최연소 여성 부회장 탄생.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렸다. 51세 서진. 흰 정장. 자신감 넘치는 표정. 순자는 신문을 샀다. 집에 가져가 벽에 붙였다. 좁은 원룸 벽에 딸의 기사들이 빼곡했다. 15년간 모은 기사. 승진, 수상, 인터뷰. 모두 스크랩했다. 어느 날 순자는 서진의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약 봉지를 봤다. 위장약, 두통약, 수면제. 많았다. 서진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았다.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순자는 걱정됐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청소부가 뭘 할 수 있나? 그냥 조용히 책상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다. 2023년 2월 전 회장이 갑자기 사망했다. 심장마비. 장례식이 열렸다. 순자는 장례식장 청소를 자원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서진을 봤다. 검은 상복, 붉게 부은 눈. 서진은 울고 있었다. 순자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졌다. 딸이 우는데 안아줄 수 없다. 엄마라고 말할 수 없다. 장례식 3일째. 순자는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서진을 마주쳤다.
서진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실례합니다. 서진은 순자를 보지 않고 지나갔다. 화장실 문이 닫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간 바람이 느껴졌다. 따뜻했다. 순자는 눈물을 삼켰다. 3월. 이사회가 열렸다. 새 회장 선출. 이사들은 서진을 선택했다. 이서진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만장일치. 서진이 회장이 됐다. 52세. 최연소. 여성. 모든 타이틀을 가졌다. 언론이 열광했다. 유리천장 깬 이서진 회장. 순자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대신 서진의 회장실을 더 깨끗하게 닦았다. 유리창을 닦고 또 닦았다. 먼지 하나 없게. 서진이 이 방에서 일할 때 기분이 좋기를. 그게 순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서진은 변했다. 회장이 되고 나서 더 차갑게 변했다. 직원들에게 냉정했다. 실적이 안 나오면 나가셔야죠.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고령 직원부터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순자는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도 포함되겠구나. 어느 날 서진이 청소팀장을 불렀다. 고령 청소 직원들 명단 주세요. 팀장이 명단을 건넸다. 서진은 쭉 훑어봤다. 김순자, 72세, 30년 근무. 이분은 정년 지났네요. 왜 아직 있죠? 워낙 오래 일하셔서. 규정대로 하세요. 퇴직 처리.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들었다. 다른 청소 직원이 귓속말로 알려줬다. 순자 씨,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이래요. 순자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 72세, 30년. 그만할 때도 됐지. 하지만 슬펐다. 딸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게. 15년간 지켜본 딸. 이제 못 보는구나. 마지막 날이 왔다. 순자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다. 28층 회장실. 마지막으로 이 방을 청소한다. 순자는 천천히 닦았다. 책상, 의자, 창문, 바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딸이 쓰는 공간. 깨끗해야 한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서진이 들어왔다. 서진은 순자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수고하세요. 기계적인 목소리.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순자는 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다. 30년. 끝났다. 딸 곁에서 보낸 15년. 끝났다. 순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매달려 울었다. 소리 죽여 울었다. 아무도 듣지 않게. 10분 후 눈물을 닦았다. 거울을 봤다. 72세 얼굴. 주름투성이.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괜찮아. 딸이 잘 살면 돼. 탈의실로 갔다. 락커를 열었다. 사진을 꺼냈다. 아기 사진. 45년 전 사진. 그리고 신문 기사들. 딸의 기사들. 모두 챙겼다. 가방에 넣었다. 유니폼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었다. 락커 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둘러봤다. 30년 일한 곳. 이제 안녕. 정문을 나서는데 뒤돌아봤다. 30층 건물. 28층 어딘가에 딸이 있다. 순자는 건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잘 살아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그리고 걸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집으로. 혼자. 집에 돌아온 순자는 가방을 풀었다.
작은 원룸. 10평도 안 되는 공간. 30년 살았다. 냉장고, 전기밥솥, TV, 침대. 그게 전부였다. 벽에는 딸의 기사들이 빼곡했다. 15년치. 순자는 기사들을 하나씩 떼어냈다. 신문지가 바스락거렸다. 상자에 담았다. 추억을 정리하는 기분이었다.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 혼자 끓여 먹었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입맛이 없었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서진건설 이서진 회장, 구조조정 단행. 서진의 인터뷰가 나왔다.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결정입니다. 차가운 목소리. 순자는 TV를 껐다. 밤 9시. 순자는 책상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편지지를 꺼냈다. 노란 편지지. 30년 전 샀던 것.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볼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45년간 하지 못한 말. 이제 쓸 때가 됐다. 서진아. 첫 문장이 나왔다. 엄마야. 두 번째 문장.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에 번졌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계속 썼다. 서진아. 엄마야. 놀랐지? 내가 태어난 지 45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1979년 12월 24일 엄마는 너를 병원에 두고 도망쳤어. 돈이 없어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때 엄마는 27세였어. 아무것도 없는 싱글맘이었어. 내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안심했어. 좋은 가정으로 갔다고. 변호사 부부라고. 엄마보다 100배 1000배 나은 환경이라고. 그래서 다시는 찾지 않기로 했어.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는 널 잊을 수 없었어. 그래서 30년간 서진건설에서 일했어. 청소부로.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 회사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15년 전, 2009년, 넌 정말 왔어. 신입사원으로. 그날 엄마는 너를 알아봤어. 한눈에. 아기 때 얼굴 그대로였어. 같은 코, 같은 입술, 같은 눈. 엄마는 울었어. 화장실에 숨어서.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엄마라고. 청소부가 나타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15년간 그냥 지켜봤어. 그림자처럼. 넌 몰랐지. 매일 아침 내 책상 청소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걸. 내가 야근할 때 밤 9시에 청소하러 오는 사람이 엄마라는 걸. 내가 승진할 때마다 기사를 스크랩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걸. 넌 성공했어. 회장까지 됐어. 엄마는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버린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양부모님께 감사해. 엄마가 못해준 걸 다 해주셨어. 이제 엄마는 떠나. 회사에서 해고됐거든. 72세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내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내 친엄마가 누군지.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넌 화가 날 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15년간 숨었냐고. 미안해. 엄마가 겁쟁이라서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한 가지만 믿어줘. 엄마는 15년간 너를 사랑했어. 말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그냥 청소만 했지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엄마의 사랑이었어. 건강해라.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서진아. 마이너스 엄마 김순자. 편지를 다 쓰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45년간 참았던 눈물. 편지를 접었다. 봉투에 넣었다.
봉투 겉면에 썼다. 딸 이서진에게. 그리고 결심했다. 이 편지를 회사에 남기고 가자. 서진의 책상 서랍에.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회사로 갔다. 경비에게 말했다. 물건 하나 두고 왔어요. 가져가도 될까요?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다녀오세요.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28층, 회장실,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새벽 5시니까 서진의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다. 순자는 편지를 서랍 맨 앞에 놓았다. 눈에 띄게.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책상을 쓰다듬었다. 안녕, 서진아. 순자는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정문. 밖으로 나왔다. 건물을 뒤돌아봤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걸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오후 7시. 운전기사가 차를 가져왔다. 회장님 출발하시죠. 서진은 뒷자리에 앉았다. 피곤했다. 이번 주 회의가 많았다. 구조조정 때문에 노조와 마찰도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강남대로. 차가 막혔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꽉 찼다. 서진은 핸드폰을 봤다. 메일이 쌓여 있었다. 하나씩 확인했다. 계약서, 보고서, 회의록. 일만 가득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신호등이 바뀌었다. 초록불. 차가 출발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이었다. 왼쪽에서 트럭이 달려왔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멈추지 않았다. 기사가 소리쳤다. 회장님, 쾅! 충격. 유리창이 박살났다. 차가 옆으로 밀렸다. 서진은 튕겨나갔다.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혔다. 시야가 흐려졌다. 사이렌 소리. 위잉 위잉 구급차가 왔다. 구급대원이 서진을 들것에 실었다. 의식 없음. 빨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 의사들이 달려왔다. 외상성 뇌출혈 의심. CT 찍어. 서진은 검사실로 들어갔다. CT 결과. 경막하 출혈. 즉시 수술. 수술실. 집도이가 서진의 머리를 열었다. 피가 고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3시간 수술. 성공. 서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가 가족에게 설명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있어서 깨어났을 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후유증이요? 서진의 양아버지가 물었다. 기억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기억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얼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깨어나 봐야 압니다. 3일 후, 서진이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흰색, 형광등, 병원 냄새,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양어머니였다. 엄마, 서진은 어머니를 알아봤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머리를 다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고 순간이. 의사가 검사를 했다. 이름이 뭐예요? 이서진. 몇 살이에요? 52세. 오늘이 며칠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게 뭐예요? 서진은 생각했다. 기억이 희미했다. 최근 일들이 흐릿했다. 회사 다니는 거, 회장인 거. 좋아요. 천천히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다. 서진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병원, 아기, 울음소리. 으아앙. 서진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불안했다. 무언가 잊은 것 같았다. 중요한 것. 하지만 뭔지 몰랐다. 엄마, 나 입양아예요? 어느 날 서진이 물었다. 양어머니는 놀랐다. 왜 갑자기? 꿈을 꿨어요. 병원에서 울고 있는 아기. 나 같았어요. 양어머니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입양아야. 서진은 충격받았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친엄마는요? 모르겠어. 우리도 입양 기관을 통해서 너를 받았어. 친엄마 정보는 없어. 서진은 그날부터 밤마다 울었다. 누가 나를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찾고 싶었다. 친엄마를.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나를 기억하는지. 퇴원 후 서진은 회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계속 생각났다. 친엄마. 한 달 후 서진은 결심했다. 찾아보자. 입양기관에 연락했다. 1979년 12월 24일 출생. 이서진. 친부모 정보 알 수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회신이 왔다. 친모 이름 김순자. 1952년 3월 5일생. 마지막 주소 서울시 강남구. 직업 청소부. 서진은 종이를 보았다. 김순자. 청소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서진은 인사팀을 불렀다. 김순자라는 사람, 우리 회사에 있었나요? 인사팀장이 기록을 확인했다. 네,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30년 근무. 올해 11월 퇴직 처리됐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었다. 30년? 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어디 있죠? 퇴직자라 주소는. 개인정보라서 찾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팀장이 기록을 뒤졌다. 주소 나왔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서진은 주소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30년. 같은 회사에 있었다. 15년간 같은 건물에 있었다. 나는 몰랐다. 내 친엄마가 청소하고 있었다는 걸. 서진은 그날 저녁 회장실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평소에는 안 여는 서랍. 맨 앞에 편지 봉투가 있었다. 딸 이서진에게. 손글씨. 서진은 봉투를 들었다. 언제 여기 들어왔지?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가 나왔다. 노란 편지지. 글씨가 삐뚤었다. 읽기 시작했다. 서진아. 엄마야. 첫 문장. 서진의 눈이 커졌다. 계속 읽었다. 1979년 12월 24일. 엄마는 너를 병원에 두고 도망쳤어. 편지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30년간 서진건설에서 일했어. 청소부로. 15년 전 넌 신입사원으로 왔어. 엄마는 알아봤어. 15년간 그냥 지켜봤어. 그림자처럼. 편지가 흔들렸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에 번졌다.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건강해라. 행복해라.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 김순자. 서진은 주저앉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30년간, 15년간 곁에 계셨다고요?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다. 청소부 할머니. 항상 고개 숙이고 일하던 할머니. 나는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본 적 없다. 인사도 안 했다. 그냥 지나쳤다.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 할머니가 내 엄마였다고? 서진은 CCTV를 확인했다. 보안팀에 요청했다. 11월 초 28층 회장실 영상 주세요. 영상이 나왔다.
새벽 5시 청소부 할머니가 들어왔다. 천천히 청소했다.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다. 정성스러웠다. 할머니는 책상 앞에 잠깐 섰다. 그리고 서랍을 열고 뭔가를 넣었다. 편지였다. 할머니는 서랍을 닫고 책상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갔다. 서진은 영상을 되돌렸다. 할머니 얼굴을 확대했다. 72세 얼굴. 주름 많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슬펐다. 그리고 사랑스러웠다. 서진은 그 눈빛을 보며 울었다. 어머니, 다음 영상 10월, 9월, 8월 거슬러 올라갔다. 매일 새벽 5시 할머니가 왔다. 청소했다. 15년 전 영상도 찾았다. 2009년 신입사원 시절 12층 내 자리. 할머니가 청소했다. 책상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키보드를 닦았다. 매일 15년간 나는 몰랐다. 서진은 인사 기록을 더 봤다. 김순자 1994년 입사. 야간 청소 전담. 휴가 거의 안 씀. 병가도 없음. 30년간 성실 근무. 포상 5회. 서진은 기록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30년을 왜? 나를 보려고. 나를 지키려고. 서진은 다른 직원을 불렀다. 김순자 씨 아는 사람 있어요? 한 청소 직원이 왔다. 네, 순자 언니 알아요. 어떤 분이셨어요? 과묵하셨어요. 말을 거의 안 하셨고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일은 정말 꼼꼼하셨어요. 다른 거는요? 가끔 신문 스크랩하는 걸 봤어요. 회장님 기사를. 서진은 숨이 멎었다. 제 기사를요? 네. 승진 기사, 수상 기사 다 모으셨어요. 서진은 알았다. 엄마는 15년간 나를 지켜봤다. 말없이 그림자처럼. 나는 몰랐다. 엄마를 무시했다.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리고 해고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서진은 주소를 들고 일어났다. 지금 가야 돼. 비서가 물었다. 어디 가시게요? 엄마한테. 서진은 코트를 걸치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주차장. 차에 탔다. 봉천동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출발했다. 차 안에서 서진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건강해라. 행복해라. 사랑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45년. 엄마는 45년간 나를 생각했다. 나는 45년간 엄마를 몰랐다. 15년간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봉천동 도착.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서진은 계단을 올라갔다. 302호. 문패에 김순자 써 있었다. 서진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나왔다. 순자였다. 72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순자는 서진을 보고 얼어붙었다. 서진아. 서진은 무릎을 꿇었다. 계단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서진을 일으켰다. 일어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15년간 몰랐어요. 해고까지 했어요. 괜찮다니까. 넌 잘못 없어. 서진은 순자를 안았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안았다. 순자도 서진을 안았다. 두 사람은 울었다. 계단에서 한참 동안 순자는 서진을 방으로 들였다. 좁은 원룸. 서진은 방을 둘러봤다. 벽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저게 뭐예요? 내 기사들이야. 15년치. 서진은 상자를 열었다.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승진, 수상, 인터뷰, 모든 기사가 있었다. 서진은 한 장을 꺼냈다. 신입사원 이서진, 영업실적 1위. 2009년 기사.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다. 엄마가 그었구나. 다른 상자도 열었다. 사진들이 있었다. 서진의 사진들. 회사에서 찍은 것들. 직원증 사진, 단체 사진, 행사 사진. 이건 어떻게?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거 캡처했어. 너를 보고 싶어서. 서진은 사진을 보며 울었다. 엄마는 15년간 나를 이렇게 모았구나. 순자는 차를 끓였다. 보리차. 종이컵에 따라 서진에게 줬다. 마셔. 서진은 차를 받았다. 따뜻했다.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풀렸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순자는 창밖을 봤다. 말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 청소부 엄마가 나타나면. 아니에요. 전 알아야 했어요. 넌 성공했어. 회장까지 됐어. 엄마는 자랑스러워. 하지만 전 어머니를 해고했어요. 모르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규정이었잖아. 72세면 퇴직이지. 괜찮지 않아요. 서진은 소리쳤다. 그리고 울었다. 15년간 매일 제 책상 청소하셨잖아요. 제가 야근할 때 밤에 오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순자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 30년 청소한 손. 그래도 괜찮아.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어. 내가 건강한 거, 성공하는 거, 그거면 됐어. 서진은 엄마 손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 제가 효도할게요. 함께 살아요. 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좁은 곳 말고. 순자는 웃었다. 괜찮아. 여기가 편해. 안 돼요. 제가 모셔야죠. 45년 못했으니까. 서진은 단호했다. 순자는 한참 서진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가끔 놀러 갈게. 아니요. 아예 이사 오세요. 그건. 어머니, 제발.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45년간 못한 거 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순자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이불, 사진들. 서진이 이사 트럭을 불렀다. 순자는 원룸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30년 살았다. 이제 떠난다. 딸과 함께. 가슴이 벅찼다. 서진의 집. 강남 아파트. 50평. 순자는 집에 들어서며 놀랐다. 이렇게 넓어? 어머니 방 따로 있어요. 화장실도 붙어 있고요. 서진은 순자를 방으로 안내했다. 깨끗한 방. 큰 침대. 옷장. 책상.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다.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저녁을 함께 먹었다. 서진이 직접 만들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맛있어.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따뜻했다. 딸이 차려준 밥. 45년 만에 처음. 눈물이 났다. 서진도 울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밤에 서진은 순자 방에 갔다. 어머니, 편하세요? 응. 너무 좋아. 내일 병원 가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괜찮아. 안 돼요. 72세인데 검진 받아야죠. 서진은 단호했다. 순자는 웃었다. 알았어. 다음날 병원. 종합검진. 결과는 양호했다.
의사가 말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네요. 30년 청소 일하신 게 운동이 됐나 봐요. 순자는 웃었다. 그런가 봐요. 서진은 안심했다. 다행이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서진 집에 적응했다. 아침마다 밥을 했다. 서진이 말렸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 순자는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서진은 엄마가 차린 밥을 먹으며 행복했다. 45년 만에 엄마 밥. 어느 날 서진이 물었다. 어머니, 후회 안 해요? 30년 청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후회해. 덕분에 너를 15년 볼 수 있었잖아. 하지만 더 좋은 일 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최고였어. 내 딸 곁에 있는 게. 서진은 엄마를 안았다. 사랑해요, 어머니. 서진은 회사에 엄마를 데려갔다.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제 친어머니세요. 30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하셨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쳤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엄마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어머니는 우리 회사 명예 고문이세요. 순자는 웃었다. 명예 고문은 무슨? 진짜예요. 어머니가 30년간 지켜온 회사예요. 당연히 명예 고문이죠. 서진은 명패를 만들었다. 서진건설 명예 고문 김순자. 순자는 명패를 보며 울었다. 1년 후 서진은 회사를 키웠다. 하지만 방식을 바꿨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구조조정을 멈췄다. 고령 직원을 우대했다. 청소 직원들 급여를 올렸다. 이분들이 회사를 지켜온 분들입니다. 직원들이 좋아했다.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다. 순자는 딸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잘 자랐다. 착하게. 서진은 엄마를 보며 행복했다. 45년 만에 만났지만 남은 시간이 더 소중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했다. 엄마와 딸로. 드디어 어느 일요일 아침 순자는 벚꽃을 보며 말했다. 서진아,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30년 청소, 15년 그림자, 45년 기다림.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아름다웠다. 고마워, 서진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웃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봄이 왔다.